네,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오늘은 EPR 프로퍼티지에 대한 영상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티커는 EPR이고요. 많은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제 지인분들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좀 급하게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다른 일반적인 기업 분석과는 달리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EPR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EPR은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경험적인 활동 산업에 집중하는 리츠입니다. 리츠는 이전에 제가 리얼티 인컴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부동산을 매입하고 세입자들에게 그 리스하는 기업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EPR은 영화관, 놀이공원, 카지노, 그 가족 엔터테인먼트, 스키, 박물관, 헬스장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경험하는 그런 산업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는 재무 상태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점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1.2빌리온 달러에 그리고 단기로 차입 가능한 금액이 1.0빌리온 달러이거든요. 그러면 유동성 자금이 2.2빌리온 달러인데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좀 분기로 나눠보면은 배당해야 되는 금액이 이 94밀리온인데 현금성 자산이 528밀리온이니까 엄청나게 재무 상태가 훌륭한 편이죠. 아마 대부분의 그 분들이 이것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차입금도 보면은 2020년까지 상환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이제 부채가 2023년부터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차입을 상환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이거는 기업에서 발표한 어떤 예상 시나리오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위에가 그 렌트 회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렌트를 얼마나 내느냐 이걸 나타낸 거였는데 만약에 15%만 받았다고 하면은 그 배당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서 65개월을 버틸 수 있고 만약에 배당까지 하게 되면은 23개월을 버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렌트가 거의 안 들어와도 자기들은 현금성 자산으로 버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는 저는 레저 소비의 증가를 좀 꼽고 싶은데, 이 왼쪽에 나타난 차트는 그 미국의 그 경험적인 활동에 투자하는 그 금액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고요. 2008년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금방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74%의 미국인들은 어떤 제품을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을 얻는 거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트렌드고 이 EPR이 이 레저와 경험적인 활동에 포트폴리오가 89% 정도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맞춰서 EPR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를 좀 볼 텐데 일단은 최근에 그 EPR이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은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일단 중요한 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첫째는 일단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고요. 두 번째는 4월 임대료의 15%만 받았다고 밝혔고, 그 다음에 750밀리온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봐야 되는데, 일단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업 비중이 89%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11%입니다. 즉, 이 experiential 사업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나 골프, 볼링 이런 게 있고요. 영화관이 일단 45%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일단 스키 같은 경우에는 겨울까지는 본격적으로 매출 발생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어트랙션은 놀이공원이나 체험학습 같은 걸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행 심리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그러니까 카지노도 마찬가지로 라스베가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여행 심리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피트니스 앤 웰니스는 체육관이랑 헬스장인데 제가 리얼티 인컴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분들은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얼마 전에 발표한 리얼티 인컴의 자료인데요. 제가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영화관과 헬스장 그리고 레스토랑이 렌트를 못 낼 거라고 좀 봤는데 실제로 얘네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이 세 가지 사업이 렌트를 잘 못 냈습니다. 가장 크게 피해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또 증거가 될 것 같고, 첨언하자면 다른 산업들은 렌트를 매우 우수하게 납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리얼티인컴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결과로 나타났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EPR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군들이 상당히 타격이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게 Eat and Play 부분인데, 이게 그 가족 엔터테인먼트, 뭐 스크린 골프, 볼링장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 사진은 텄 골프라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스크린 골프와는 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친구들이나 가족끼리 와서 먹고 마시고 골프 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텄 골프가 최근에 무디스, 신용평가사의 무디스로부터 CAA 2등급으로 강등됐습니다. 이거는 매우 부실하고 좀 파산 위험이 있다는 등급이거든요. 이거 정크 본드 등급이에요. 마찬가지로 뒤에서 살펴볼 AMC, 여기도 EPR의 가장 큰 세입자 중 하나인데 S&P 글로벌에서 B등급에서 CCC- 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파산 위험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리얼티인컴과는 또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리얼티인컴의 주요 세입자들은 신용 등급이 다 안정적이고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파산 등급이 없지만, 반면에 E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세입자들이 파산 위험이 높다, 이게 좀 리스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EPR의 상위 10개 테넌트 현황인데 상위 4개가 무려 47.6%나 차지합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 4개가 심지어 3개가 영화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아까 살펴봤던 탑골프인데, 일단 이거 보고 딱 드는 생각은 이 포트폴리오 분산화가 너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상위 4개 중에 3개가 영화관이라는 점이 저는 좀 상당히 큰 리스크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웃긴 게 이 EPR 회사에서도 사업보고서에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얘네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너무 분산화가 안 돼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테넌트의 너무 매출 비중이 크다는 점을 리스크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화관을 좀 이제 볼 텐데, 일단은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관들이 이제 파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제가 AMC를 구글링 해봤더니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AMC가 렌트를 못 내가지고 플로리다 주에서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고,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지금 7월까지는 다시 운영 재개가 어렵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다루고 싶은 게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데, 이게 그 미국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어떤 구조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위에가 영화 제작사들입니다. 디즈니랑 워너브로더스, 그 다음에 유니버설, 소니, 이게 영화 제작사들이고, 얘네들이 영화를 하나 만들면 이 영화관에 75에서 90일 정도는 상영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화 나오면은 다른 어디서도 먼저 출시를 하지 않고 영화관에 먼저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5일에서 90일이 지나면은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그 디지털 플랫폼에 넘기고,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에서 DVD나 블루레이로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케이블 채널 넘기거든요. OCN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CN이나 채널 TGV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그런 할리우드 영화의 어떤 유통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영화관이 가장 먼저 상영을 하고 75일에서 90일을 가져간다. 어떻게 보면은 얘네가 그거를 이제 수익을 보장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지금 깨질 조짐이 보여요. 왜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출시했던 트롤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유니버설사에서 만든 영화인데, 이번 팬데믹 때문에 영화관 상영이 안 되니까 바로 온라인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이 렌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틀 정도 빌려서 20불에 빌리거든요. 근데 이 렌탈로 100밀리언 달러를 지금 벌어들였고, 유니버설에서도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거뒀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프리미엄 비디오 온 디맨드, 이게 PVOD라는 건데, 이걸로 영화를 출시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자 AMC가 공개적으로 이 유니버설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 보냈냐? 앞으로 영화 출시를 영화관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화관과 온라인을 동시에 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밝히면서, 만약에 이러한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그 유니버설 영화 같은 경우에는 AMC 영화관에서 절대 상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협박이 AMC에 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독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타당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게 유니버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즈니 같은 데 제작사가 유니버설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면, 글쎄요, 이게 뭐 디즈니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영화 스튜디오가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화 출시가 연기돼서 대기하고 있는 것도 엄청 많은데, 이런 영화들이 트롤스 영화처럼 온라인과 동시에 출시한다면 영화관은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 75일에서 90일 수익 보장이 안 되니까요, 더 이상. 그리고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으면서 그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률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이게 2020년인데 거의 그동안 늘어났던 거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아직 2020년에는 절반밖에 안 지났지만. 그래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화관들이 과연 이렇게 상대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소비자들이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면서 앞으로 영화 개봉도 영화관에서도 하고 동시에 스트리밍도 원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요구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AMC의 아까 그 협박이 아니라 지금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뮬란이나 뭐 블랙 위도우 같은 이런 영화들을 지금 아직 개봉을 미루고 있는데, 아직은 뭐 온라인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영화들이 영화관에서만 개봉할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영화관이 아니라 온라인과 동시에 이제 개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은 영화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익이 있어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EPR에 투자할 때 꼭 반드시 참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유 드리려고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결론입니다. EPR은 재무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팬데믹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저와 이런 경험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EPR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 팬데믹의 위험 노출이 너무 크고, 그래서 만약에 이 어떤 팬데믹 상황이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리스크가 좀 많이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산업에 지금 큰 변화가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EPR 투자할 때는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살펴본 대로 EPR 포트폴리오의 영화관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리스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EPR에 대한 영상을 좀 공유 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